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저 오늘 아침 좀 쌀쌀합니다. 또 찬바람에 이어서 황사까지 함께 유입되면서요. 오늘 전국 대기의 질이 아주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곳곳에서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황사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흡기 질환자 또 노약자들 내일까지 미세먼지 예보 잘 확인하시고요. 이 마스크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21도 기록하겠고요. 또 반짝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이 주말엔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또 황사가 심해지고 있고 또 꽃가루 등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요즘인데요. 호흡기를 위협하고 있죠. 이 대표적인 봄철 호흡기 질환과 더불어서 좀 예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몰이 봄맞이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원주몰 지역의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서 운영 중인 원주시의 공식 쇼핑몰인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횡성 회다지 수리축제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횡성군 우천면 정군마을에서 진행됩니다. 그 준비 상황도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죠. 4월 1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거쳐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 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의 산불은 전선의 단선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재대책본부는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덮쳤고 그 결과 단선되어 전기 불꽃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관계자들을 현장으로 급파해 산불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곳을 보존하고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인 제공자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 봄이 되면서 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죠.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또 이제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입니다만은 좀 이것 때문에 요즘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들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세브란스키도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김상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황사가 정말 뭐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그 호흡기 질환 환자들도 많이 느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꽃가루도 날리고 또 미세먼지와 황사도 많이 날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네. 새롭게 비염이나 천식으로 진단되는 환자도 많고요. 또 원래 기존에 질환이 있던 분들이 악화가 돼서 응급실로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좀 눈에 띄게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인데 네.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 봄철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아시는 것처럼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과 천식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봄철에는 그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혹은 이런 감기 증상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천식이나 혹은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그래서 네. 또 숨이 찰 수 있는 병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새로 신환으로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특히 봄철에 더 취약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정리될 수 있을까요? 봄철은 우리나라가 그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두 번의 피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월하고 11월.
네, 이제 4월을 중심으로 해서 한 2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가장 많이 대략 1년에 한 85%가 이 시기에 집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봄철에 이런 호흡기 질환이 천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악화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11월 전후로 해서 겨울에도 새로 신환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봄철에 많이 심한 이유는 미세먼지하고 꽃가루와 관련될 가능성이 제일 많죠. 예. 그러니까 이달부터 한 6월까지 예, 석 5월, 달간, 예. 석 달간 2월에서 정도 정말 5월까지. 조심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또 호흡기 질환만이 아니고 뭐 네. 안과 질환, 또 피부 질환도 또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런 질병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제 미세먼지나 꽃가루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만 유발되고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호흡기 질환 이외에도 심장 질환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닿는 눈이나 피부,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결막염 이런 것들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 암 발생, 또 폐 기능의 저하 등등이 여러 오랜 기간 이렇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그런 질환도 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매년 좀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잘 예방하고 대피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정말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더라도 또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생활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이때 마스크 꼭 써야 될까요? 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마스크에 익숙해져 있는데 아마 이전에 쭉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셨던 마스크는 KF94라고 돼 있는 거를 쓰셨죠. 그게 방역용 마스크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뭐 그거면은 가장 확실하겠지만 미세먼지나 황사는 KF80이라고 돼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KF80은 조금 네. KF94보다는 조금 더 숨쉬기가 원활하실 텐데 네. 그것도 충분히 미세먼지나 황사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KF80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예. 좀 더 뭐 확실하게 맞겠다 하면 KF94까지 마스크는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마스크 사용 빈도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또 집안에 이제 곳곳에 또 마스크 이제 보관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실외 활동을 이제 자제하자 네. 하기 때문에 실내에만 이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닫고 실내 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네. 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예. 아, 이때 고민돼요. 아니 실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실내에만 있는데 예. 또 하루 종일 정말 있다 보니까 환기는 해야 되겠고. 네.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지금 같은 시즌에는 특히 뭐 어제 오늘은 정말 미세먼지 황사가 엄청나게 심한 것 같잖아요. 이런 날에는 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실내로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가 유입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바깥에 날씨가 안 좋을 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환기하는 것 자체가 실내 공기를 더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날에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조리를 한다든지 생선을 굽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실내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날씨가 좋을 때 그래서 예보를 보시고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나 황사 경보가 2002년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나 혹은 어플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 날씨가 괜찮을 때는 환기를 여러 차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리를 할 때는 환풍기를 사용해서 실내에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요새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 헤파 필터가 있는 청정기를 사용하시면은 실내에 이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기하는 것도 이제 봐가면서 하셔야지 됩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서 해야 되는군요. 정말 피곤합니다. 예. 이거 어제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럴 때 좀 산에 나무가 있는 곳에 가면 좀 괜찮겠지 싶은데 도리어 높은 지대는 올라가면 더 안 좋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사는 지역에 이제 산도 많고 나무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지금 봄철 꽃가루 얘기하는 그 꽃가루에 음. 소스가 어디냐면은 나무 꽃가루예요. 봄철에 날리는 나무 네. 꽃가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인데 산에 가시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날렸기 때문에 꽃가루를 찾아가시는 셈이 되는 거니까 예. 이 봄철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미세먼지도 또 모여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갇혀 있죠. 참, 네. 산도 가지 말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데 특히 네. 비염도 있고 또 네네. 꽃가루 알레르기 네네.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듯 다른 또 질병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뭐 어떻게 좀 대처 방법도 다른 건가요? 네. 뭐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알레르기 비염 그냥 보통의 비염 큰 차이점은 이제 보통 콧물, 재채기, 코 간지럼, 또 코막힘 이 네 가지 증상이 중요한 증상인데 네. 눈까지 같이 가렵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꽃가루 알레르기랑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지 않고 가렵지 않고 주로 자극적이거나 또는 많이 부비게 되거나 기침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에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명확하게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꽃가루 때문이다 아니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시면은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예.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봄철이다. 그러면 봄철에는 조심을 하는데 알레르기와 관련된 건 미리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이 오기 전에 미리 약제를 쓰면 알레르기는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회피하거나 혹은 미리 약제를 쓰는 게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렇지 않고 미세먼지나 황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며칠 전에 비가 온 다음에는 조금 또 나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또 많이 심할 텐데 요새 어플이나 이런 경보 또 일기예보 등을 보시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매년 그 환절기 때마다 네. 알러지로 고생을 하거든요. 이거 방송하시는데 예.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다행입니다. 무소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호흡기 질환이 네. 결국은 특히 이제 어르신들, 이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네. 이런 네. 그 호흡기 질환에 이상이 생기면은 네. 이게 뭐 일반적인 감기였다 또 폐렴 증세로도 또 막 맞습니다. 악화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더욱더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론 숨 차신 분들, 천식이나 또 담배 펴서 숨 차신 어르신들 60대 이후에 그런 분들이 가장 취약할 수 있죠. 폐렴으로도 가고 또 악화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든지 혁심증 있는 분들도 이런 시즌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그 심장 질환의 악화나 또는 그것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졸중, 중풍 이런 것들도 많이 악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전신의 질환들을 나쁘게 할 수 있어서 잘 피하시는 것이 특히 어르신들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갔는데 또 황사는 안 가고 계속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황사였는데 요즘에 미세먼지로 미세먼지. 이제 네.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참 이웃 나라 욕할 수도 없고 이 정도로 그리고- 멈추겠습니다. 네네. 조심하면 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김성하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공식 인터넷 쇼핑몰이죠. 원주몰이 봄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쇼핑몰이 바로 원주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몰 먼저 어떤 쇼핑몰인지 좀 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원주몰은 원주시가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이 상품을 원주시에서 직접 제조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비영리로 운영하는 착한 쇼핑몰인데요. 맛과 상품성은 잘 알고 있지만 판매하는 곳이 멀리 있어서 구입하기가 망설여졌던 원주의 좋은 식품들을 간편하게 집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원주몰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몰과 연계 운영 중인데요. 이 강원도몰과 원주몰의 통합회원 누적 가입자 수는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몰에는 현재 130여 개의 기업이 입점해서 7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이 판매 중인데요. 감자떡이나 황골엿, 만두와 같은 상품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원주몰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네, 올해부터 좀 마케팅을 특별하게 좀 확대한다고요? 네, 사실 원주몰이 운영된 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이제 그동안의 방식에서 조금 변화를 줘서 올해는 다양한 판매 활성화를 시도합니다.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믿고 산다, 재구매율이 좋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 외에도 아직은 원주시의 대표 쇼핑몰로서의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하반기부터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제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할인 쿠폰 지급을 늘리는 식으로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김강순 지역기업 육성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몰은 관내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는 기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원주시의 대표 인터넷몰입니다. 원주몰 운영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에 열악한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에 저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확대를 통해서 할인 쿠폰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확대해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원주푸드 직거래 장터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봄맞이 기획전 좀 할인 폭도 많이 확대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봄맞이 기획전은 4월 한 달 동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원주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9일과 26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가격으로 다양한 원주 식품을 만나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돈 돈가스부터 황골엿, 감자떡, 옹심이 제품이 현재 인기 제품입니다. 네. 이 판로 마련이 쉽지 않은 관내 기업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입점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오는 6월에 신규 입점할 기업의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매에 열악한 기업이 수수료 없이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만큼 원주몰이 잘 활용될수록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입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시 홈페이지나 강원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강순 지역기업 육성팀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원주몰에 가입한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고 오는 19일이나 26일 오전 10시에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할인 쿠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 원주 기업 톡 채널을 구독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다양한 생산품을 발굴하고 그 상품들을 시민들에게 가까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진행하는 원주몰 기획전이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지역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봄맞이 기획전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획 행사 많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이번 봄맞이 기획전이 마무리되면 5월 가정의 달 기획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선물이나 답례품을 주고받을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서 큰 할인 혜택을 가져온다고 하니까요. 선물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7월 쿨썸머 기획전, 또 추석맞이 기획전이 있으니까요. 선물이나 상품 구입이 필요할 때 이 기획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 포털의 검색창에서 원주몰 한번 또 검색해 보시고요. 어떤 상품들이 준비되고 있나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죠. 자, 횡성 대표 지역문화축제죠. 횡성 회다지 수리축제가 정말 4년 만에 또 정상 개최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의 김시동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횡성 회다지 소리 축제 올해가 35회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4년 만에 또 개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먼저 그 회다지 소리 좀 어떤 문화유산인지 좀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 횡성 회다지 소리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전통 장례 문화입니다. 1984년도에 그 강원도에서 그 도시사상을 받고 또 그 이후 그 해에 바로 전국 그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의 아주 소중한 역사유산이자 지역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례 문화를 네. 좀 하나의 어떤 그 축제로 행사로 또 문화로 이게 탈바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 현재 이 회다지 소리 전승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을 운영하면서 횡성 회다지 소리의 전승과 어떤 보존 그리고 또 현대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 체험관은. 네. 그리고 또 그 회다지 소리 전승 보존회가 또 있습니다. 예. 이 보존회는 지역의 무형유산을 그 전승하고자 하는 그 보존회 회원들, 또 예능 보유자라든가 전승 교육사분들, 또 보존 회원들이 함께 구성한 단체인데요. 예.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생문화재라든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확산하고 또 회다지 소리의 가치, 또 회다지 소리에 담겨져 있는 우리 삶의 문화를 지역사회와 또 지역 관광객들에게 그 전승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35회 횡성 회다지 수리 축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군요. 우천면 네네. 정금마을에서 어허넘자 달호야 삶의 소리 우리의 노래를 이제 주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좀 개략적인 일정 또 프로그램 내용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들이 그 4년 만에 준비한 축제는 그 전까지는 그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라고 그래서 어떤 그 장례 문화를 전통의 어떤 그 죽음의 의식이라든가 아주 무겁게 다루는 장례 중심의 문화재적 가치의 중심을 뒀다면은 이번에부터 준비하는 어떤 행사는 횡성 회다지 소리라는 축제를 가지고 네.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서가 담긴 아하. 소리라는 공동체의 특별함, 어떤 가치를 확장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 4월 2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의 장례가 3일을 하듯이 축제도 3일에 맞췄는데요. 사실은 장례 문화재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한국인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현대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끔 만드는 축제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또 소리 중심의 문화재를 가치를 로컬의 가치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 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28일 날은 횡성 회다지 소리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대한 어떤 포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해서 연습하고 있는 회다지 인형극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메인 행사가 또 이 전야제 행사가 우리가 장례를 지낼 때 그 전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가신 분을 위로하는 어떤 축제 파티 같은 배도둑 놀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29일 날은 그 전통문화 체험과 또 회다지 소리 원형 공개 행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횡성 회다지 소리는 많은 사진 작가들한테도 아주 그 훌륭한 사진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형 공개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개막식 후에 회다지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그 회다지 음악회에서는 마당극과 또 공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대구 북성로의 아나케스트라인 북성로라고 하는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또
브라질리언 타악 연주인 서울에서 활동하는 빈상현 노름을 하는 볼레볼레의 어떤 공연도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도 강릉 농악 무형문화재 교류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의 어떤 한마당 놀이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어떤 4월의 마지막 공연을 아주 뜻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영월의 단종문화제도 같은 시기에 열리거든요. 네네. 좀 이제 그것도 보시고 방문하시고 또 횡성도 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지금 우리 센터장님 네. 이 횡성 회다지 이제 소리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만은 네. 이 소리 혹시 지금 들려줄 수 있습니까? 아, 해다지 소리를요? 네네. 가능합니까 지금? 아, 지금은 안 되죠. 지금 제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예. 아니니까. 아, 네. 예. 근데 저희 체험관이라든가 네. 해다지 소리 그 축제 때 오시면은 정말 다양한 그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특히 행성 해다지 소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장 그 어떤 가치 있는 우리 민족의 소리니까 함께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또 많은 행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천면 정금마을. 좀 방문 예정이신 분들 좀 어떻게 또 방문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또 초대 말씀해 주시면서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네. 저희 행성 해다지 소리 축제는요,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만큼 그 새롭게 소리라는 어떤 지역 콘텐츠를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한 아주 그 창의적이고 조금 현대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말을 우리 정금마을에서 함께 즐기고 또 많은 기억을 남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의 김시동 센터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